예, 안녕하십니까.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이제 벌써 8번째 테마나요. 영어 실력 향상과 이제 평가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공부 플랜을 짤 때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실력이라는 거 관점이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평가라는 관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꾸준히 공부해서 실력이 늘고 있다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평가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가 현재 어떤 상태이다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수능 영어입니다. 수능 영어니까 고1 모의고사 아니고 고2 모의고사 아니고 고3 모의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향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저희 튜토리 영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튜코스웍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면은 뭐 단어도 있고 문법도 있고 그 다음에 독해도 있고 듣기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실력을 닦으려면은 단어 공부 꾸준히 해야 되고 문법 공부 꾸준히 해야 되고 독해 공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테마 7에서 제가 얘기해 준 거는 듣기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얘기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도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얘기해 줬죠. 그리고 이제 독해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해 줬죠. 독해를 그냥 꾸준히 한다는 것은 문법도 같이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해를 하려면 주어 동사도 알아야 되고 그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위해서는 본인한테 맞는 책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꾸준히 보는 책이 하나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문법인데, 문법은 가장 얇은 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얇고 기본적인 내용만 있는 거, 그 내용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튜문을 한번 쳐보세요. 튜문 치면은 제가 정리해 놓은 문법이 뜰 겁니다. 또 이제 요거 하거나 또는 이제 문법 핸드북이라는 걸 제가 서비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말 가볍게 얇게 정리한 내용이고, 그 정도의 기본 개념만 머리에 넣은 상태에서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문법책 두꺼운 거 보면은 그거 보다가 현기증 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실력을 꾀할 때 자기 레벨에 맞춰서 매일같이 꾸준히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수능용어로 한다니까 이제 겁을 내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애는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고1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2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비교 대조하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유학을 준비한다고 쳐봐요. 유학 준비하려면은 그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 토플 점수입니까? 아니면 주니어 토플 점수입니까? 당연히 토플 점수겠죠. 토플 점수로 대학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주니어 토플은 그냥 재미삼아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그럼 주니어 토플 한 다음에 토플 하면은 그 좀 낫던가요? 아니면 상태가 똑같던가요? 똑같습니다. 근데 굳이 주니어 토플을 만든 것은 되게 공부에 좀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꼭 평가 기준조차도 자기 학년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십니다. 대학은 뭘로 갑니까? 수능 영어로 갑니다. 그럼 고3 영어에서 자기가 몇 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에 맞는 거는 평소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3 수능 영어가 몇 등급이 나오는지, 몇 점이 나오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실력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평가의 스탠다드는 수능 영어가 되는 것이고, 실력을 향상하는 부분만 여러분 레벨에 맞게 맞춰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 연구소는 튜코스웍을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 문법, 독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맨날 주장하는 직독직해 스킬들을 같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력 향상을 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그 수능 영어 시험을 갖다가 일주일에 1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일에 본다는 거는 그 재종반이랑 거의 같은 시스템이죠. 주 1회 수능 영어 평가를 해주는
일반적인 학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뭘 시키냐면은 당연히 여러분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피드백을 갖다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한 달 내내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실력이 금방금방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드백도 나름대로 법칙을 정해줘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단어 정리 한번 할 거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문 정리도 한번 할 거 추천합니다. 구문 정리하면서 이제 내용 정리도 한번 할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욕심을 내서 하면 안 돼요. 단어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설지 보고. 그러나 이제 구문하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문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에는 힘듭니다. 따라서 지문의 종류는 하위권인 경우에는 한 개나 두 개, 또 중위권인 정도에는 한 네 개 정도, 중상위권이면 네 개에서 여섯 개, 이 정도만 이렇게 지문을 선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하고 지나가더라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좀 개념을 좀 넓혀 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2하고 중3이 좀 주류가 되는 세미나잖아요. 그 중2하고 중3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그 수능 절대평가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영어 90점 이상 맞았으니까 1등급이라고 착각을 좀 합니다. 그럼 수능 절대평가는 어떻습니까? 90점 이상이 1등급이죠. 다 1등급 찍어야 됩니다. 근데 1등급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는 압니까? 절대평가니까 뭐 전원이다 90점 넘게 되면은 100%가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시험제도잖아요. 근데 영어 시험 봐서 전체가 90점이 된다면은 입시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항상 퍼센테이지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8에서 10%가 1등급이 나옵니다. 모의고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조금 어려우면은 그 8% 미만으로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8에서 10%가 1등급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맥시멈으로 10%를 잡았을 때 어때요? 30명 중에서 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반 30명이라고 했을 때 3명 정도만 1등급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학군이 평균 학군을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세미나 참여하는 학생의 학군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한 반에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군이 좀 높은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게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특목고나 그 자사고나 자공고 들어가는 애들이 자공고 입학생 애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얘네들의 성적 데이터를 매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얘네들이 입학할 때 수능 영어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능 영어 4등급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조금 잘하는 애들이 한 3등급 정도 나옵니다. 이게 거의 절대 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애들 있죠. 1, 2등급 찍는 애들 있죠. 1, 2등급. 얘네들은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바로 얘네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나 자공고 들어가가지고 상위 레벨 찍는 애들이겠죠. 물론 굉장히 센 특목고나 굉장히 센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또 1, 2등급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중학교 때 하는 거 정도 하면은 특목고나 자사고나 자공고 가서도 그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 너만큼 한 애들만 오거든.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더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잠깐 광고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광고 한다고 스킵하지 말고 좀 들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특목고 입학생을 위한 그 영어 내신 1등급 전략이라는 세미나가 지금 공지에 나가 있습니다. 공지에 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하고 내용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입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서 특목고라고 그냥 타이틀은 적었는데 자사고 자공고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참조해서 들으시면은 영어 내신 1등급 전략에 대해서 훨씬 더 유익한 정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영어 공부 계획은 항상 두 가지 테마로 움직인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뭘 짠다? 그죠? 실력에 대한 평가 기준, 실력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한다? 평가를 항상 수능용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거는 뭐가 정해졌냐면은 바로 이제 2번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는 매주 한다. 매주가 힘들면은 적어도 그 한 달에 최소 2회 정도는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들 현재 초6인데요. 제가 이제 초2 때부터 이걸 시켰습니다. 초2 때 이 친구 제 아들 시험 봤을 때 점수가 이제 30점대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초6이죠. 초6이 된 시점에서 몇 점이냐면은 지난번에 시험 봤던 게 한 96점 나왔나? 96점 나오니까 1등급은 이미 달성을 했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 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시켰고요. 초2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6 때까지 그냥 꾸준하게 시켰습니다. 매일같이 했다는 얘기죠. 꾸준하게 매일 1시간. 그리고 듣기평가하는 것도 매주 똑같이 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그 폼나는 것이냐 실속 있는 것이냐를 생각하면 더 좋아요. 폼나게 하면은 이제 네이티브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파닉스도 막 아주 열심히 배우고 근데 정작 고등학교 가면은 대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대학교를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쓸데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다 어느 정도 연결은 되겠지만 효율성 문제거든요. 비용 문제하고. 참고로 저는 제 아들을 어떤 그 사교육 영어 기관에 맡긴 적이 없고 제 프로그램 하나밖에 안 시켰습니다. 왜냐면 제 프로그램에 제가 자신 있는데 당연히 아들 시키지 딴 데 보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내죠. 공부도 딱 요거 하는 거밖에 안 시켰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96점이 안 나오잖아요. 고3들도 안 나옵니다. 고3들도 맥시멈 10%밖에 안 나오는 걸 6학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무조건 꾸준하면 돼요.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비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 하루 1시간씩만 해보세요. 스카이를 못 가나. 영어 당연히 1등급이니까 영어에선 스카이잖아 이미. 그리고 이제 실력을 늘리는 거는 이 과욕을 하면 안 되고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수준별. 실력마저 막 어려운 거 하게 되면 힘들어요. 수준에 맞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봤을 때 한 80%가 이해가 되면 그 책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책 공부하면서부터 20%를 채워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책을 폈는데 80%가 모른다. 그게 욕심은 내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책 2페이지, 3페이지 보다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딱 들어봤을 때 한 80%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 강의가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 배우는 거는 20% 보완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준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50% 이상 모르는 책을 막 선택해서 공부하잖아. 그럼 뽀대는 나지. 그러나 실력이 안 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수준별 고려할 때 항상 80% 이해되는 교재 선택할 것. 자, 그럼 여기서는 좀 배우신 게 많죠? 배우신 게 많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정말 친절하게 맞춤 상담으로 답변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